이스라엘 센트럴 이 영상은 텔아비브에서 발생한 발병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제공한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이 폭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충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텔아비브 인근에서 파편탄 중 하나가 아파트를 강타한 후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밤사이 이스라엘 중부 상공에는 미사일 요격기들이 날아다니며 적의 공격 일부를 격추시켰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국민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방공호에서 보내야 했던 힘든 밤이었습니다. 경찰 부대변인이 밤새 일어난 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사일 충격의 결과로 여러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고 여러 건물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내부사령부, MDA 서비스, 그리고 보안군과 함께 현재까지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건물 내부를 점검하여 안에 갇힌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물론 해당 지역을 격리하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을 상대로 새로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 금요일 영상을 확인하세요. 그들은 이슬람 공화국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으며 발사 장소와 미사일 저장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 중요한 해상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미국 해군 함정도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존재가 주요한 불안정의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안전 확립은 불가능합니다. 이란인들은 말하고 있고 미국인들은 미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센트콤은 이란 석유의 95%를 처리하는 카르그 섬에서 금요일에 촬영된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격 후 트럼프는 주말에 우리는 카르그 섬을 완전히 파괴했다. 또 공격할 수도 있다. 재미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완전히 초토화했습니다. 제와의 공격이 늘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몇 시간 내에 이스라엘의 공격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기들이 이란 영토 내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급유기가 그 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 윙크스 텔아비브 생중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 그리고 이것이 샤넌 브라임을 모셔보겠습니다. 팍스 뉴스 선데이의 앵커이자 팍스 뉴스의 수석 법률 특파원입니다. 샤넌, 트레이의 리포트를 보셨나요?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뉴욕, 미시간, 텍사스, 버지니아에서 4번의 서로 다른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안보부, DHS의 자금 지원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원들은 존 페터만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는 국토안보부가 본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한 임무와 함께 말이죠. 이번 주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DHS와 그 산하기관의 10만 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급여 없이 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필수 인력으로 간주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팍스 뉴스 선데이에서 짐 하임스 의원과 마이크 맥콜 의원에게 이 문제 해결 방안을 물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경고음을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행정부를 거치며 우리나라의 위협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해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이 사방에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그래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마크 웨인 멀린을 청문회에 지명하려고 한다는 건데 그게 상황을 더 빠르게 진행시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전쟁과 최근 언급된 테러 공격들에 관해서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라가 분열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약 60%가 이란이 확실히 위협이라고 믿고 있고 61% 정도예요. 50%는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머지 50%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막 분석한 이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테러 공격이 일어날 거라고 해요. 이런 조사, 이런 수치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에게는 트럼프가 이번 선거 전에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국토안보부와 그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24시간 주 7일 내내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위험한 인물이나 조직도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국내에서 여러 번의 공격으로 인해 우리가 사람들을 잃었지만 9.11 이후 국토안보부가 창설된 이래로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마크 웨인 멀런을 언급하셨는데 그는 상원의원이에요. 이제 그 점이 그를 더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것 같네요. 그가 인준을 통과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의 사람들이라 잘 알아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문제 없을 거라 기대해요. 이번 주입니다. 그는 대화를 다시 설정할 수 있어요. 진보 진영은 노엠 장관을 좋아하지 않았죠. 이제는 새로운 장이 열렸으니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긍정적인 발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은 행정부가 국토안보부 장관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전술이 있나요? 고아당원들이 요원들이 바디캠을 사용하는 아이디어에 동의하고 있나요? 노바, 그쪽에서 많은 양보가 있었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말씀하신 대로요. 보디캠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보디캠과 상황 완화 훈련에는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페터먼 상원의원이 주말에 말했듯이 이건 IC와 관련 없고 DHS 논의 시에 해당됩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대화에 포함되지도 않은 일로 임금도 없이 일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모두 서로를 가리키며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워싱턴 전체에 물어봐도 누가 누구와 대화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상원에서 슈머와 투니가 만나는 걸 봤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게 유일한 협상이었어요. 아마도 뒷배경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고 진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멀렌 상원의원이 장관이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갈 길이 안 보여요. 미시간의 슬로킨 상원의원도 입장을 밝혔고 그들은 결국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사건이 일어난 후에 테러 공격이 있었던 후에요. 그녀가 바로 그 자금 지원에 반대표를 던진 직후였죠. 맞아요. 그걸 반대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월치 대사가 등장합니다. 네, 월츠 대사님이에요. 우리는 그와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농축 우라늄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군사 전문가들이 현재 상황과 위치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패널과 함께 오늘 프로그램은 활기찰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셰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고 있는 것과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당신의 평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정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7발 이 텔아비브를 공격했습니다. São ataques menores, mas frequentes. 그리고 약 1시간 15분 전에 그중 하나가 텔아비브 상공에서 분해된 미사일에 집속탄이 장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래 지상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부상자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밤에 요격하는 영상도 몇 개 확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동안 적의 공격을 격추하기 위해 작업했습니다. 이 요격 미사일들이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편이 밤에 현장을 강타해 차량이 손상되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경미하게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중구에 있는 잔해를 보십시오. 구조대원들은 계속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도착해 구조 활동을 펼치고 폭발물 처리반의 작업을 지원합니다. 현장에서 한 경찰 부지휘관이 밤사이 발생한 공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일 충격의 결과로 여러 차량의 화재가 발생했고 여러 건물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내부전선사령부, MDA 서비스, 그리고 보안부대와 함께 현재까지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건물 내부를 점검하여 갇힌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물론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란 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오늘 아침 새로운 공격을 감행하며 새로운 표적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촬영된 이 영상만 봐도 이스라엘 폭격의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초점은 페르시아만입니다. 그곳에서 제와 중앙사령부가 항로 확보를 위해 이란 표적을 공격 중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 대원이 주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항해가 금지되며 미국 해군 함정의 페르시아만 진입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페르시아만 주도는 지난 50년간 주요 불안 요인이었습니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이 지역의 안보를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인들은 카르그 섬을 포함해 페르시아만의 새로운 표적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의 대규모 공격이 이란 석유에 매우 중요한 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 섬에서는 이란 석유의 95%까지가 정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주말 인터뷰에서 우리는 카르그 섬을 완전히 파괴했다. 하지만 아마도 더 많이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미로 그 섬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압박하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을 공격합니다. 트레이 여러분,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란의 쿠드스군을 타격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한 고위 보안 관계자가 폭스뉴스에 그들이 쿠두스 파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열어 이란 혁명수비대의 이 분파를 체계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그들은 레바논에서 7명의 고위 관계자를 제거했고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무기와 부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화물기 20대 중 17대를 파괴했습니다. 지역 대표들에게 말입니다. 상황의 역동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가 그 고위 관계자와 대화할 때도 이스라엘 보안 관계자는 레바논에서 사망자 수를 업데이트하며 공군 부품을 담당하던 7번째 고위 관계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표들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이 화물기들이 헤즈볼라와 이라크 내 이란 민병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사용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화물기들은 전자부품, 미사일, 로켓, 첨단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대공 미사일 등 많은 위험한 것들을 운반해 왔습니다. 그 관계자는 이란을 상대로 사용된 새로운 정보 수집 메커니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며 지난 한 달 동안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쿠두스파이드라고 부르며 목표는 이란 쿠두스군의 모든 작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계자에게 이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몇 명이 기소될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지역 단체들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이 쿠두스군 대원들을 중동 전역에서 추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헤즈볼라가 국경을 넘어 새로운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 감사합니다. 트레이